이제 총선까지 정확하게 13일 남았습니다. 13일 후 과연 어느 당이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릴까요? 과거 선거의 경험과 조사에 따르면 지금쯤이면 어느 당에 누구를 찍겠다 마음 먹은 분도 있겠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갈대 표심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란 누가 그 표심을 얻어낼 것이냐의 싸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0시부터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0시가 땡 치자마자 먼저 민심을 호소하고 나선 쪽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물가 문제는 항상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저희가 겸허하게 더 조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뒤가 정직한 사람들만 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네, 앞뒤가 정직한 사람들만 하세요. 뭐 이런 말도 나왔네요. 한편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7시에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것으로 첫 선거운동을 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과 같이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해야 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바로 본인의 유세까지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선거운동 개시 첫 일정도 인천 계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희망 있는 나라,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인 나라 꼭 만들어야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가락시장,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역. 한송원 기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 이 0시에 첫 선거운동의 스타트를 끄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0시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택한 이 첫 선거운동 장소는 송파 가락시장이었는데 한 위원장이 그동안 갔던 이번 시장을 주로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생 행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대파 가격 논란 등이 있었는데 이 배추와 과일 등의 이 도매 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이 율무차를 사서 나눠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이자 이번 총선에서 도전장을 내민 인천 출근 인사로 선거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다만 이 공식 출정식은 대통령실이 자리하고 있는 용산에서 10시에 이제 하는데 이 정권 심판론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이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이 딜레마도 좀 엿보이긴 합니다. 이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인천 계양을 해서의 본인 선거운동도 게을리할 수 없는 만큼 이 정권 심판론 출정식에 앞서서 인천 계양에서 유세차를 타고 첫 유세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야당 쪽에서 대파값, 과일값 이걸 자꾸만 들고 나오기 때문에 재래시장 또는 가락시장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걸 이제 역으로 치고 들어가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양수겸장 내 지역구도 보고 전국적인 의미에서 또 인천 계양을이 가장 뜨겁고 핵심적인 격전지기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송국건 국장님. 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선거운동 공식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선거운동 하는 곳 그리고 4월 9일 저녁 때 마지막 하는 곳 이게 다 의미가 적지 않아요? 의미가 있죠. 2020년 대선 때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도 2022년 대선 때 생각을 하면은 경부선을 양쪽이 다 탔어요.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에 하향선을 탔거든요. 하행선을 탔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상행선을 탔죠. 부산 시장에서. 다 의미가 있게 일정을 짜는데 저는 어제 두 사람의 일정을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전체에 절박감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0시 땡 하니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체
에 비해서 총선 전체도 그렇겠지만은 본인의 지역구가 상당히 절박감이 있구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저 장소를 선택한 것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네. 당장 이미지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유롭게 전국을 유세를 할 수 있고 네. 오늘 일정만 봐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1곳이 있어요. 네. 선거 지원을 서울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저 인천에 좀 매여 있고 또 앞으로 그 선거 때까지 세 번 재판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오늘 그 첫 일정이었다고 보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처음에 그 선거 지원을 시작할 때 네. 그때 성남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여기에 와 있고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가 있다 이런 네.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저 장면도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첫날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첫날 일정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처한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첫 번째 장소 선택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일정표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양쪽 당 대표가 오늘 소화해야 되는 일정. 제가 얼핏 세봐도 10개가 넘는데 이동 시간 있죠. 거기 가서 또 1시간 뭐 30분 이렇게 머물러야 되죠. 가히 살인적인 일정을 이제 오늘부터 4월 9일 자정까지 소화해야 되는 그 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인천 계양 의뢰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경 변호사님 겸 기자님. 자, 여기에서 5차 범인의 격전 정말 뜨거워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사실 뭐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저 지역에 이재명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이긴다 그런 얘기했었는데 네. 전혀 그런 상황 아니고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그 뉴스원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25에서 26일 계양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46%, 원희룡 후보가 42%입니다. 4% 차이인데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라서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이 수치가 이 오차 범위가 지난 1차 조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 실시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45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41이었는데 그러니까 1%씩 올라서 격차는 유지하는 그러니까 양쪽 지지자들이 조금 더 결집하는 그런 모양인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 다음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지금 이 여론조사는 시간이 좀 흐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마 내일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조금 더 업데이트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내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장 최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뽑아온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좀 있는데 자, 양 기자님 이건 또 어디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 상당히 좀 그 격차가 납니다. 뭐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5%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37.5%로 지금 13% 오차범위 밖에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정확한가, 어느 쪽이 지금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최창렬 교수님, 네, 저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좀 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가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저 수치도 그렇고 말이죠. 아까 지금 갤럽 조사는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절대적인 수치는 높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선거가 이 2주 동안에 상당히 여러 변수가 또 대두가 될 겁니다. 지금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세종시 이전 공약도 지금 또 내놨잖아요, 여당이. 네. 몇 가지 그런 이제 굴곡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이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혀 안심할 수 없다. 그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원희룡 이제 전 장관, 원희룡 후보가 워낙 대장동 관련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계양을 네. 선거 기간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펼치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계양을은 야당이 대단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것만 네.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이 선거가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권 네. 심판론을 여당이 얼마나 희석시킬 수 있느냐, 그것과 많이 연동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인천 계양을 최근 선거 결과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잠깐 드려본다면요, 송영길 후보가 계속해서 5번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했는데 그게 한 번도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 연달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2번쯤 하고 중간에 또 다른 분들이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보수 쪽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보궐선거 2022년 6월에 치러진 선거 때 그때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 그때 표 차이가 불과 1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었습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55%, 윤영선 45%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원희룡 후보가 여기에 들어온 다음에 처음에는 몇 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두세 배, 서너 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이제 여기까지 원희룡 후보가 쫓아 올라갔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 표 차이와 지지율 차이와 이번 지지율 차이가 4%포인트 차이로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말이라 하면 내일을 말하는데요. 내일 그리고 이번 주말 이제 공개될 수 있는 그 시한이 다가옵니다만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래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는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기도 했는데요. 안동에서는 그런데 시민에게 욕설을 듣는 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보도입니다. 시민의 반응에 그러나 이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북 안동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재명 대표다. 내가 봐, 대표가 총대표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저런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좀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대표님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마다 이제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던 대파값을 걸어서 이 대파값을 이제 대통령은 어디에 가서 이 800 몇십 원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마다 이게 3,900원, 뭐 4,000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권자들께서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사는 곳에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러면서 면전에서 바로 1,800원이야 이렇게 이제 고함을 치는 유권자가 계셨는데 자, 송 국장님. 네. 이 유세 다니는 이제 후보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저렇게 느닷없이 얘기가 나오면 참 곤란하겠어요. 곤란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그리고 저 본인을 반대하는 쪽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가 정치력이죠. 예.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좀 가한 저렇게 언행을 했다고 해서 저걸 행패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행패를 부렸다. 네.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 받아들일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본인에게 좀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 비명계는 다 이렇게 그 공천에서 뜻식으로 해서든 낙천을 시키고 했는데 네. 자, 그리고 이 별 사람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 중에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은 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하. 별 사람이 되니까 본인은 그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출마를 했고 제1야당 대표죠. 그러면은 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은 누구나 그 주창을 하는 거잖아요. 대선 때. 네. 그런데 그런 그 기본 인식이 좀 결여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별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어떻게 이 국민을 양쪽으로 인식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말이죠. 이제 저런 장면이 위기이면서 또 기회일 수가 있어요.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재치 있는 말이라든지 또는 따뜻한 말로 이렇게 감싸면 오히려 그때 인기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저는 같은 맥락의 반응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짚어주신 대로 별 사람들이 다 있다 이런 게 언짢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골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당연하게도 모두가 지지자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작정하고 와서 쓴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동선을 미리 파악이 요즘은 많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작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일부러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위축된다거나 오히려 역정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요새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정치인일수록 그리고 구력이 오래된 정치인들일수록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지로 넘어가는지가 또 그 정치인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렇게 다니다 보면 뭐 날계란이 날아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곳에 갔는데 이 유가맘들 모임이 있는데 갔는데 아기를 하나 안았는데 아기가 난데없이 끼고 있던 안경을 이렇게 탁 낚아채가지고 그냥 정말 우리 시청자들까지 오래간만에 한동훈 위원장의 맨 얼굴을 그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키워봤길래 전혀 당황스러운 기색 없이 그 아이를 얼르면서 안고 있는 또 마이크를 잡으니까 마이크도 또 이렇게 아기가 채가려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무슨 짓인들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국면들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들 그렇고 이제 저희 유권자들께서는 이렇게 다 말씀은 없으셔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선거운동 개시된 만큼 이제 양당 대표들은 그렇고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도 궁금합니다. 한 기자.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제3지대 정당들도 전국 각지에서 이 총선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일단 개혁신당은 오늘 새벽 0시에 서울 영등포 소방서 격려 방문으로 이 공식 선거운동에 막을 올렸고 녹색정의당은 0시에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0시에 송파 가락시장으로 갔었고요. 한편 이 조국혁신당은 첫 선거운동을 부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조국 대표는 부산 센텀시티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오전 9시 반 부산 이 동백섬 등대 앞에서 조국혁신당 총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조국 대표는 이제 본인의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출발점으로 잡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